삼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재련소나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북이 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라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 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 쪽이 된다. 그래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월의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일단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고요. 춘절에는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가을에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늦봄이 되면서 이
진월만 놓고 봤을 땐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재성이 왕한 계절이 되죠. 물론 이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간목 자체가 매우 생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봄이 있긴 하지만 봄이고, 인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 중춘이 되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진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능히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수 있다. 물론 작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뭘로도 볼 수 있다. 간목의 잔가지를 이렇게 전지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필요 없는 잔가지를 이렇게 잘라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간목을 작벌할 수도 있고 전지를 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경금 말고 병화는 쓸 수 없습니까?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토가 왕할 때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게 되면은 목의 기운을 설해서 다시 토를 갖다 생해주게 되는 그러한 좀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리고 진월 같은 경우는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금을 얻어서 간목을 작벌할 수도 있겠고, 또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이 간목을 생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화가 있게 되면은 화가 다시 토를 생해주는 역할, 토가 다시 금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를 쓰지 않고 임수를 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진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도 인묘진 동방목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간이 원령 토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간목을 이렇게 전지를 함과 동시에 임수를 얻어서 간목을 이렇게 생해준다. 즉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생을 받아서 임수를 생하고 다시 간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순작용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간목이 왕하다, 때는 경금하고 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금과 정화를 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느냐 또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느냐, 진유 합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사주의 용신을 치용하는 방향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월의 간목은 임수 경금 임수를 위주로 치용하되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사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상생상극을 이루고 있느냐 또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격국과 용신 같이 찾아보게 되는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진토 또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됩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도 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는데, 간목 진월생은 일간 간목이 월지에 있는 토를 이렇게 극하는 관계,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인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하고요.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아극자 재성이라고 하고, 참고로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극하는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재물도 해당이 되고, 인기 같은 것, 주색잡기 또는 근면성실성,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재성은 크게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목이 진월이 태어나게 되면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편제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진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토왕절. 그리고 그 반면에 간목 자체도, 목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도 임묘진월에 동방으로서 목이 왕하다라고 보긴 하지만, 진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하고 목은 이제 여기가 이제 쇠지가 돼서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 신약, 재왕한 사주 또는 재다신 약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간목을 생조 또는 방신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 목은 어느 정도 성목이 됐을 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진월의 간목을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경금을 이제 취용하긴 해야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화를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금을 쓸 때는 정화를 쓴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월의 간목을 경금을 써서 이렇게 작발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이렇게 통제한다라고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지게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금은 나를 극하는 것인데, 토의 생을 받으니 경금도 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일간 간목만 너무 약해지게 되죠. 물론 간목이 진에 통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전체 국세로 봤을 때 일간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것을 써서 경금의 기운을 좀 이렇게 설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임수로 간목을 생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등이 경금을 경금을 취용해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목이 경금을 쓸 땐 정화를 쓰지만 진월만큼은 임수를 취용하게 된다. 물론 이제 예를 들면은 갑인일주 이렇게 돼가지고 일간 자체가 이제 생왕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월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경금 임수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간 보게 되면 무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재성이 더욱더 왕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일지에도 진토, 갑진일주, 연지에도 진토, 이렇게 진토 3개가 나란히 들어오게 되죠. 약간 좀 독특한 사주일 수는 있겠지만, 독특한 사주가 좋은 사주는 좋은 사주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어차피 재다신 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라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간목이 비견인 간목이 정관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를 군비쟁제로 볼 것이냐, 군비쟁제, 이건 군비쟁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재다신약이 비견 겁제를 보게 되면 분재한다라고 표현한, 재성을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이때는 비견 또는 겁제를 보는 것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을목 가지고는 이 무토를 제할 수는 없으니까 간목이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또 간목은 진진진에다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월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목이 왕한 것보다는 토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 자하고 여기에 있는 진토하고 신자진 수국인데, 수국인데 요거 신자가 없어도 자진 반합이라고 해서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가 세력을 얻어서 간목을 생해주는 구조. 그래서 이 정도는 천간의 간목도 3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합니다. 간목으로서 토를 이렇게 제하는 것. 근데 이 사주가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원국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어서 사주가 좀 음습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죠. 화를 봐야 되니까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병인시 되게 되면 이거는 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진진의 임목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능히 토를 갖다가 비견과 더불어서 통제할 수 있겠고, 이거는 좀 좋은 점은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인의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원국을 보게 되면 이제 병화가 토를 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일단은 진진진의 수도 있고 화도 있고 이렇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생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남녀 불문하고 요 병인시는 제가 봤을 땐 좋게 볼 수 있는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정묘시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화를 보긴 했지만 화의 공력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겠다. 그리고 병인정비가 좋은 점은 제다신약인데 간목이, 이 두 간목이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묘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진시가 되면 이거는 제다신약이 확정되죠. 진진진진에 완전히 좀 독특한데, 이거 종제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종제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버리고 기명종제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거는 종제격이 되지 않습니다. 진중을목이 4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종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다신약에다가 이거는 수목운으로 와서 목이 좀 살아나야지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다. 제다신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좋은 사주는 아니다. 운이라도 좀 일간을 도와주는 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화를 보긴 봤지만은 수가 있어서 이 금의 기운을 좀 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왕토가 칠살을 생하게 되니 이건 뭐가 되냐면 제살태왕한 구조의 사주가 되죠. 제살태양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신약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더 제다신약에다가 칠살까지 있으니 조금 더 일간 간목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신일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신진합이 되죠. 자수가 없다 하더라도 신진으로 수국이 형성된다. 이거는 천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 이거는 합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가 이제 목을 생해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뭐 토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지만, 역시나 뭐가 부족하다? 수가 부족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목화운에 솔직히 남녀 불문하고 오래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 남자 같은 경우 37가지가 목화운으로 신미도 토운이지만 4, 5미는 어차피 남방화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여자는 정묘, 병인대운 뿐이죠. 이후로는 다 금수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인시가 좋겠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대운을 같이 봤을 때는 병인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추천드립니다. 병인시, 정묘시가 될 바엔 차라리 병인시고, 병인시 다음으로 그래도 정묘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병인시하고 정묘시하고는 좀 국세 자체가 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선거 국회의원 총선이 되겠습니다. 투표 꼭 하시고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 편히 집에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